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 싸왔을지도 모를 그 비밀의 가방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지금 다낭 공항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로 빨간색 압수 스티커가 붙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 김치통과 소시지 봉투가 보입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노부부의 얼굴 위로 공항의 번잡한 소음이 겹쳐집니다. 땀은 흐르고 말은 통하지 않고 세관원의 표정은 단호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2020년 이전의 여행 상식만을 믿고 짐을 꾸리셨다면 2026년의 다낭 세관 검색 때는 결코 무사히 통과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변했고 국경의 문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까다로워졌으니까요. 그러니 소파에 등을 기대고 편안함을 느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행을 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실 때만 말이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몇 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안부를 남겨주세요. 자, 이제 방의 불을 끄세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은은한 백색 소음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긴 여정을 떠나보시죠.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기내에 웅성거림이 시작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굳어버린 무릎을 펴며 일어설 때 창밖으로는 베트남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15년 동안 비행기를 탔지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낯선 땅에 발을 디딘다는 긴장감이 뒤섞인 이 묘한 냄새는 언제나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오랜만에 떠나는 효도 여행, 혹은 은퇴 후 친구들과 함께하는 골프 여행일 수도 있겠네요. 기분 좋은 설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설렘이 공포로 바뀌는 건 비행기 문을 나서서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는 순간부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 준비라고 하면 예쁜 옷을 개어 넣고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행 고수, 저 김 사무장이 정의하는 여행의 시작은 무엇을 넣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빼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손주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하는 그 애틋한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가방 구석구석에 멸치볶음도 조금 넣고 손주 줄 간식 소시지도 몇 개 찔러 넣고 혹시 몰라 사과도 한 알 챙겨 넣으시죠.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법은 사랑을 모릅니다. 2026년의 베트남 세관 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베트남 공항,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다낭이나 나트랑, 푸꾸옥의 세관 검색대는 최첨단 엑스레이 스캐너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관원들이 눈으로 대충 보고 넘어가거나 운 좋게 인파에 섞여 나갈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며 에이, 설마 걸리겠어? 저번에는 괜찮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건 마치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건너는 것과 같은 도박이거든요. 베트남 세관원들이 한국행 비행기가 도착하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탄 비행기의 수화물 안에는 소시지, 과일,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현금 뭉치가 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할 때 모니터를 보는 그들의 눈은 매의 눈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기계가 붉은색 경고음을 울리거나 화면에 특정 색깔의 음영이 잡히면 여러분의 가방에는 여지없이 분필이나 스티커로 표식이 남겨집니다. 그 표식은 당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의미하죠. 제가 비행하면서 겪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볼까요? 재작년 즈음이었을 겁니다. 이른이 넘으신 아주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비행 내내 승무원들에게도 참 친절하셨고 옆자리에 앉은 부인을 챙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런데 다낭공항 입국장 밖에서 그분을 다시 마주쳤을 때 그분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 주려고 챙겨온 천하장사 소시지 한 봉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깟 소시지가 뭐라고 압수당하는 건 둘째 치고 벌금까지 내라니 억울하셨던 거죠. 내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고작 간식 좀 가져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항변하셨지만 돌아온 건 단호한 벌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즐거워야 할 여행 첫날부터 기분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항 엑스레이는 유기물, 그러니까 음식이나 식물 같은 것들을 주로 주황색이나 갈색 계통으로 표시합니다. 반면 금속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나오죠. 세관원들은 화면에 주황색 덩어리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이 음식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발 비행기에서 주황색 덩어리가 길쭉하다? 10중 8구 소시지입니다. 동그랗다? 사과나 배죠. 그들은 엑스레이 화면만 보고도 여러분의 저녁 메뉴를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논쟁을 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게 왜 죄가 되느냐. 하지만 국경을 넘는다는 건 나의 소유권보다 그 나라의 방역 주권이 더 우선시되는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가공품 반입은 거의 전쟁 수준으로 막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소시지 하나가 그 나라의 축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단순한 간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지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세관원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집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잔소리꾼이 되려 합니다. 15년 차 사무장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의 가방 속을 샅샅이 파헤칠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여행의 기분을 망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30년 전 해외여행 자유화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김치 국물이 셀까봐 랩으로 꽁꽁 싸매고 고추장 튜브를 보물단지처럼 챙기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외국 나가면 굶어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베트남 마트에도 한국 라면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배달 앱으로 떡볶이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1990년대의 방식으로 짐을 싸고 있을까요? 우리의 여행 가방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함의 무게이기도 하죠. 가서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혹시 아프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그 모든 걱정들이 소시지가 되고 약봉지가 되고 달러 뭉치가 되어 가방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불안의 무게를 덜어내고 훨씬 더 가볍고 똑똑한 가방을 꾸리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약은 어떻게 챙겨야 마약 사범으로 오해받지 않는지, 그리고 현금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가방 지퍼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꺼낼 물건은 아마도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도 들어있을 바로 그것입니다. 가방 깊숙한 곳, 돌돌 마른 양말 뭉치 속에 혹은 속옷 사이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은 두툼한 봉투. 우리 어르신들의 오랜 여행 습관 중 하나죠. 비상금은 몸 가까이 둬야 해. 혹은 외국 나가서 돈 없으면 서러워. 하시면서 빳빳한 달러, 뭉치나 5만 웡원을 넉넉하게 챙기십니다. 손자들 용돈도 줘야 하고 가이드 팁도 줘야 하고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쓸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시니까요.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트남, 아니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곳이 바로 세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그 피 같은 돈이 신고서 한 장 안 썼다는 이유로 압수되거나 거액의 벌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법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 미화 5,000달러 USD 가처입니다. 한화로는 약 650만 원에서 700만 원 환율에 따라 변동 정도 되는 돈이죠. 만약 여러분이 소지한 모든 현금 달러, 원화, 베트남동, 유로 등 전부 합쳐서 의 가치가 5,000달러를 넘는다면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세관 신고서에 적어내야 합니다. 에이, 누가 현금을 700만 원이나 들고 다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시면서 공용 경비로 300만 원, 남편 비상금 200만 원, 아내 쇼핑 자금 2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금방 5,000달러가 넘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금값이 금값이라 돌 반지 선물이나 금목걸이, 금팔찌 차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300g 약 80돈 이상의 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목에 굵은 순금, 목걸이 차고 주머니에 달러 뭉치 넣고 나는 관광객이요 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세관원은 속으로 올커니 월척이다를 외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5,000달러 넘으면 못 가져가는 거야. 아닙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1억 원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신고또만 하시면 됩니다. 나 돈 이만큼 가져왔소? 하고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면 세관원은 도장 하나 쾅 찍어주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고 보내줍니다. 세금? 안 냅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들 숨기려고 할까요?
신고하면 왠지 기록 남아서 세무조사 나올까봐, 귀찮아서, 혹시 돈 뺏어갈까봐,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신고하지 않고 걸렸을 때 시작됩니다. 신고 없이 5,000달러 이상을 들고 나가다가 적발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 끔찍할 정도의 벌금을 물리거나 심한 경우 전액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국인 관광객 거액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공항 억류.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부가 가실 때는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지 마세요. 각자 나누세요. 5,000달러라는 기준은 인당입니다. 남편 4,000달러, 아내 4,000달러를 각자 주머니에 넣고 통과하면 합쳐서 8,000달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합법적인 분산 투자인 셈이죠. 단 어린아이는 제외될 수 있으니 성인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 동, VND로 환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 1,500만 동, 약 8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베트남 돈은 단위가 커서 1,500만 동이라고 해봤자 지폐 몇 뭉치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미리 베트남 돈으로 왕창 바꿔 가시는 것보다는 달러나 5만 원권을 가져가서 현지 금은방이나 환전소에서 그때그때 바꾸시는 게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신고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입국 신고서. 요즘 베트남은 입국 신고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지만 세관 신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혹은 공항 도착해서 레드 채널 신고 있음 쪽으로 가셔서 종이 한 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름 쓰고 여권 번호 쓰고 금액 6,000달러면 6,000달러 딱 적어서 내면 끝입니다. 그 도장 찍힌 종이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혹은 베트남 내에서 큰 돈을 쓰실 때 합법적인 자금 출처 증명서가 됩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고 금부치도 없어. 그냥 신용카드 한 장 들고 가. 하시는 신세대 어르신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카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가 1억 원짜리 블랙카드를 들고 가셔도 세관은 관심 없습니다. 요즘 베트남 다낭, 호이안 같은 관광지는 카드 결제도 잘 되고 트래블로그나 트래블 월렛 같은 외화 충전식 카드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요. 현금은 딱 팁 줄 정도, 길거리 쌀국수 사 먹을 정도만 환전하시고 나머지는 카드를 쓰시는 게 도난 방지 차원에서도 세관 통과 차원에서도 100번 낫습니다. 자, 이제 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소시지 빼고 과일 빼고 약 챙기고 돈 분산하고 이제 여러분의 가방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더 이상 세관원의 눈을 피하려고 먼 산을 보거나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방만 준비됐다고 여행 준비가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진짜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집을 나서서 공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복잡한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천공항은 너무 넓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릅니다. 자칫하면 비행기 타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리죠. 다음 장에서는 인천공항을 우리 집 안방처럼 편안하고 품격 있게 통과하는 승무원들만 아는 동선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팡이 짚으신 분들, 휠체어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자, 이제 짐 가방은 완벽합니다. 집을 나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인천공항.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우리 시니어 여행자들에게는 때로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죠. 젊은 사람들이야 스마트폰 하나 들고 휙휙 날아다니지만 키오스크 앞에서 멈칫하고 끝이 안 보이는 출국장 줄을 보며 한숨 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짠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김 사무장이 여러분의 인천공항 에스코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시니어라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팁, 교통약자 우대 출구를 아시나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가시면 긴 줄 옆에 별도로 마련된 한적한 통로가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파스트 트랙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3인까지 함께 통과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안 되셨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가 걷기가 좀 힘든데 우대 출구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정중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항공사 직원이 주황색 스티커나 이용권을 티켓에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 한 장이면 1시간 걸릴 보안 검색을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서서 기다리는 고통, 이제 참지 마세요. 두 번째, 휠체어 서비스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2다리 멀쩡한데 무슨 휠체어야? 하며 손살에 치시는 아버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공항은 넓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1km가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젊은 사람도 걷다 보면 지치는데 여행 시작부터 진을 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항공권을 예매할 때나 체크인할 때 미리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항공사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보안 검색대 통과부터 면세점 구경, 그리고 비행기 탑승 후 바로 앞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심지어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타고 내릴 때도 도와줍니다. 이건 환자 취급이 아니라 VIP 대접입니다. 세 번째, 보안 검색대 앞에서의 센스. 겨울철 여행 가실 때 두꺼운 패딩 입고 가시죠. 검색대 바구니 앞에서 허리띠 풀고 시계 풀고 동전 꺼내고 노트북 꺼내고 뒤에서 사람들 기다리는데 마음은 급하고 손은 떨리고 그러다 뭐 하나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팁을 드릴게요. 검색대 줄 서시기 전에 겉옷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동전, 차키, 라이터, 휴지 등을 미리 가방 앞주머니에 싹 덜어 넣으세요. 그리고 겉옷은 미리 벗어서 팔에 걸치시고요. 검색대 앞에서는 가방 하나, 겉옷 하나, 딱 2개만 바구니에 넣고 우아하게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삑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고수의 품격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내 반입 액체류 규정 한 번 더 짚고 갈까요? 화장품, 치약, 홍삼 액기스 다 합쳐서 100ml가 넘는 용기에 담긴 건 무조건 뺏깁니다. 쓰던 거라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용기 사이즈가 기준입니다. 200ml 병에 10ml만 남았어도 뺏깁니다.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투명 지퍼백 가로세로 20cm 하나에 다 들어가는 만큼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다 큰 가방 위탁 수화물에 넣으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단, 보조 배터리와 라이트 한 개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셔야 합니다.
이거 큰 가방에 넣었다가 공항 방송으로 이름 불려서 불려가시는 분들 매 비행마다 꼭 계십니다. 이제 면세구역으로 들어오셨네요. 화려한 명품 매장, 면세점의 유혹. 하지만 어르신들이 여기서 꼭 챙기셔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알, 빈, 물통, 채우기입니다. 보안 검색대 통과할 때 물 다 버리셨죠? 비행기 타면 목 마릅니다. 물론 승무원이 물을 주지만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 등 꺼지고 카트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목이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기내는 사막보다 건조합니다. 면세구역 곳곳에 있는 정수기에서 빈 텀블러나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우세요. 비행기 타자마자 약 드실 때도 좋고 건조할 때 수시로 마시기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필요하시면 탑승구 근처 카페나 정수기 온수 기능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탑승 시작 30분 전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비행기 화장실 좁고 불편하고 줄 서야 하잖아요. 땅에 있을 때 넓고 쾌적한 공항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있으신 분들, 이 30분 전 화장실 타임이 비행의 질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노약자, 임산부,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분들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줄 서 있는 젊은이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먼저 나가세요. 프리보딩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먼저 들어가서 짐도 천천히 올리고 안전벨트도 매고 담요도 미리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사람들 우르르 탈 때 섞여서 타면 짐 올릴 공간도 없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드디어 비행기 좌석에 앉으셨군요. 좁은 이코노미석이지만 앞으로 5시간 동안 이곳은 여러분의 보금자리입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이고 설렘 반 걱정 반의 비행이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륙의 설렘도 잠시, 비행기가 고도를 높일수록 우리 몸, 특히 혈관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심부정맥 혈전증.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이 무서운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좁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혈관을 지키고 붓기 없이 가벼운 다리로 베트남 땅을 밟을 수 있는지 15년 차 승무원의 기내 생존 스트레칭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타이밍부터 물 마시는 요령까지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창밖에는 구름이 깔리고 사람들은 등파디를 젖히고 잠을 청하거나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부터 5시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혈관과의 전쟁 시간입니다. 좁은 이코노미석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몸의 피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특히 다리 정맥에서 피가 굳어 혈전 피떡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일명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폐로 날아가 혈관을 막으면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구급차로 끝날 수는 없겠죠. 15년 동안 하늘 위에서 수많은 승객을 모시며 제가 터득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강력 추천하는 기내 생존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신발은 벗고 슬리퍼를 신으세요. 비행기가 고도 3만 피트 상공에 도달하면 기압이 낮아져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꽉 끼는 구두나 운동화는 발을 옥죄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족쇄가 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발을 벗으세요. 호텔에서 가져온 얇은 슬리퍼나 기내에서 주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면 발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순환의 시작입니다. 둘째, 물은 약처럼 드세요. 기내는 사막보다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죠. 습도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날아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더 잘 굳겠죠.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종이컵 반잔 정도를 홀짝홀짝 드세요. 커피나 맥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뇨 작용 때문에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 안 마셔 하시는 분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억지로라도 걷게 되니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셋째, 김 사무장표 앉아서 하는 체조. 좁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눈치 보이시죠? 앉아서도 충분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 발가락을 바닥에 붙인 채 뒤꿈치만 까치발 하듯 쭉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서 펌프질을 해줍니다. 10번 반복. 발가락 들기. 이번엔 반대로 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을 하늘로 향해 쭉 당깁니다. 정강이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요. 10번 반복. 발목 돌리기. 발을 살짝 들고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이 동작을 1시간에 한 번씩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이것만 해도 다리 저림이나 붓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통로석의 자유를 누리세요. 파트 1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화장실 가기 편한 통로 쪽 좌석 OLCI는 어르신들에게 명당입니다. 창밖 풍경, 이륙하고 10분 보면 끝입니다. 나머지 4시간 50분은 구름뿐입니다. 통로석에 앉으시면 눈치 안 보고 화장실 가고 틈틈이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승무원에게 물 달라고 하기도 편합니다. 체크인할 때 통로석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세요. 만약 이미 창가나 중간 자리에 배정되셨다면 옆 사람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다섯째, 승무원을 부려먹으세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승무원은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춥다고 웅크리고 계시지 말고 담요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베개를 달라고 해서 허리에 받치세요.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달라고 하세요. 참다가 병나면 그게 더 큰 민폐입니다.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저희는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아가씨 물 좀 줘 보다는 승무원님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해요 라고 해주시면 저희도 더 챙겨드리고 싶답니다. 자, 비행기가 이제 베트남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다낭의 긴 해변이나 호찌민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장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하죠. 침을 꼴깍 삼키거나 하품을 크게 하세요. 사탕 하나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쿵 하고 닿는 순간 사람들은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에 짐을 내리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본능이죠. 하지만 어르신들, 제발 앉아 계세요. 그 좁은 통로에 서서 밀치고 당기고 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짐 찾는 곳에서 다 만납니다. 젊은 사람들 다 내리고 승무원들이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하고 웃어줄 때 그때 천천히 짐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무원들이 짐 내리는 거 도와줄 겁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베트남의 뜨거운 열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장은 지금부터입니다. 짐 가방과의 재회, 그리고 베트남 제복을 입은 입국 심사관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는 낯선 땅, 무뚝뚝한 표정의 심사관 앞에서 여권을 내밀 때의 그 떨림.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입국 심사대를 무사 통과하는 요령,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귀국편 티켓 증빙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뭘 물어볼까봐 겁먹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서류 한 장이면 만사형통입니다. 공항 자동문이 열리고 훅 끼쳐오는 열대야의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흔드는 손짓과 외침. 택시, 택시, 호이안, 다낭시티.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운 이 아수라장이 바로 베트남 여행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5시간 비행에 지치고 입국 심사와 세관 통과로 진이 다 빠진 우리 어르신들은 이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타고 빨리 호텔 가서 눕자. 바로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호구가 됩니다. 베트남 택시 사기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택시에 탔는데 미터기 숫자가 마치 경마장 말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10,000원이면 갈 거리를 10만 원, 20만 원 내라고 합니다. 항의하면 운전기사가 갑자기 험악해지거나 문을 잠그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공포로 물들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교통수단 생존 법칙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여러분에게 친한 척 다가와서 짐을 들어주려고 하거나 그랩, 그랩 하면서 핸드폰을 흔드는 남자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100% 사설 택시거나 바가지 택시 삐끼들입니다. 진짜 그랩 기사는 앱으로 호출하지 않는 이상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고 지나치세요. 눈도 마주치지 마시고 손을 휘저으며 단호하게 NO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타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브랜드 택시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믿을 수 있는 택시 회사는 딱 2곳입니다. 초록색의 마이린, 에이마이린과 흰색의 비나선, 비나순. 이 2가지 색깔만 기억하세요. 초록색과 흰색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복을 입은 직원이 무정이를 들고 서서 택시를 잡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타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짝퉁입니다. 흰색 차에 대충 스티커로 비나숨, N이 아니라 H이라고 붙여놓거나
초록색인데 미묘하게 다른 로고를 붙인 차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안 때문에 얼핏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차 문 옆에 붙은 전화번호나 로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공항 제복을 입은 안내원 보안요원, 이 잡아주는 차를 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타자마자 미터 온 플리즈, 미터 온 플리즈라고 외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둘째,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그랩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똑같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차가 막혀서 돌아가든 기사가 길을 헤매든 여러분은 처음에 앱에 뜬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바가지 쓸 일이 아예 없는 거죠. 게다가 기사 얼굴과 차 번호까지 다 기록에 남으니 안전합니다. 단, 그랩을 쓰려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터넷, 데이터과 한국에서 미리 설치하기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시면 유심심 카드를 파는 부스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심카드, 얼리미티드 데이터라고 외치죠. 여기서 하나 사서 끼우세요. 가격도 쌉니다. 10,000원 정도면 일주일 내내 펑펑 씁니다. 직원에게 핸드폰을 주면 알아서 다 갈아 끼워주고 세팅까지 해줍니다. 원래 있던 한국 유심은 잃어버리지 않게 여권 케이스 뒷면에 테이프로 딱 붙여두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한국 가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랩 앱은 반드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설치하고 인증까지 받아두세요. 베트남 가서 깔려고 하면 인증 문자가 안 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세요. 얘야, 내 폰에 그랩 좀 깔아주고 카드 등록까지 해다오. 라고요. 카드를 등록해두면 현금을 낼 필요도 없이 내릴 때 땡큐 하고 그냥 내리면 됩니다. 잔돈 없다고 버티는 기사라 실랑이 할 필요도 없죠. 이게 진정한 스마트 시니어의 여행법입니다. 만약 현금을 내야 한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돈의 영에너입니다. 베트남 화폐인 동 VND은 단위가 너무 큽니다. 쌀국수 한 그릇에 5만 동입니다. 0이 무려 4개죠. 우리 어르신들 노란 조명 아래인 택시 안에서 0 개수를 세다가 눈이 침침해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5만 동 약 2만 7천 원짜리를 5천 동 약 2천 7천 원인 줄 알고 내는 겁니다. 색깔도 둘 다 푸르스름해서 헷갈립니다. 택시비가 5만 동 나왔는데 50만 동짜리를 주면 나쁜 기사는 거스름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리거나 시침이 뚝 떼고 이거 5만 동 받았어 라고 우깁니다. 10배를 손해보는 거죠. 더 악질인 기사는 도와줄게라며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이 돈 아니야, 저 돈이야 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고는 순식간에 고액권만 쏙쏙 빼가는 밑장 빼기 기술을 시전합니다. 절대 네버 기사가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대게 하지 마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누기 20 공식 말을 기억하세요. 베트남 돈에서 0을 하나 떼고 2로 나누면 한국 돈입니다. 50만 동, 0 떼면 5천, 2로 나누면 2,500원. 500만 동, 0 떼면 5만, 2로 나누면 25,000원. 계산하기 쉽죠? 그리고 돈을 낼 때는 천천히 불빛 아래서 0의 개수를 확인하고 50만 동, 500,000 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건네세요. 기사가 딴소리 못하게 말이죠. 잔돈을 안 거슬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5만 2천 동이 나왔는데 6만 동을 주면 8천 동, 약 400원.
팁이라고 생각하고 꿀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몇백 원 정도의 잔돈은 안 주는 게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냥 쿨하게 팁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받겠다고 싸우면 여행 기분만 상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안전한 택시를 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차창 밖으로 베트남의 야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토바이 부대들이 물결처럼 흐르는 풍경, 낯선 간판들. 이제야 좀, 내가 여행을 왔구나 실감이 나실 겁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함이 몰려오시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호텔 체크인 시 주의사항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기다릴 행복한 베트남의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푹신한 침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직원이 건네주는 시원한 웰컴 드링크 한 잔에 비로소 긴장이 탁 풀리며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밀려오시죠. 장시간 비행과 입국 심사, 세관 통과, 그리고 택시 전쟁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베트남 입국이라는 거대한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하신 겁니다. 하지만 김 사무장의 잔소리는 여러분이 객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눕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호텔 체크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꼭 챙기셔야 할 마지막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권의 이 행방 입니다. 베트남 호텔들은 체크인할 때 투숙객의 여권을 걷어갑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베트남 공안 경찰리에 거주 신고를 하기 위한 의무 절차입니다. 내 여권을 왜 가져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하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5성급 호텔이나 리조트는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체크아웃할 때 돌려줍니다. 하지만 작은 호텔이나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커피만 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최근에는 복사만 하고 바로 돌려주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호텔에 여권을 맡겨야 한다면 맡기기 전에 반드시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하스를 핸드폰으로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분실 사고가 생기거나 밖에서 여권 보여달라는 일이 생길 때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의 신분증 역할을 대신해 줄 겁니다. 둘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부터 풀지 마시고 침대 검사위부터 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빈대 베드박가 극성인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를 살짝 들어서 핏자국이나 검은 점들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체크하세요. 짐 다 풀고 옷 갈아입은 뒤에 고장난 걸 발견하면 방 바꾸느라 짐 다시 싸고 정말 피곤해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체인지 룸을 외치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당한 돈을 내고 오신 손님입니다. 셋째, 객실 안에 있는 금고를 믿으세요. 여권을 돌려받으셨다면 여권과 당장 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금 달러 뭉치 등은 반드시 금고에 넣고 잠그세요. 비밀번호 4자리, 잊어버리지 않게 생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로 설정하시고요. 캐리어 깊숙한 곳보다
금고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딱 그날 쓸 돈 약 100만 동에서 200만 동과 신용카드 한 장만 들고 가볍게 나가세요. 돈 잃어버려도 액땜했다.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만 들고 다니는 게 마음 편한 여행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점검이 끝났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져보세요. 하얀 시트에 사그락거리는 감촉, 창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이국적인 풍경.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여정 어떠셨나요? 집에서 소시지를 뺄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부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무서운 세관원을 지나 사기 택시를 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방은 비록 소시지도 없고 과일도 없고 묵직한 약봉지도 없이 조금 가벼워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15년 차 승무원의 알짜배기 노하우와 법을 지켰다는 떳떳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떠나는 여행 겁부터 난다고.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건 젊은이들에게도 모험인데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제가 대신 알아보고 여러분이 놓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대신 챙기겠습니다. 김 사무장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 가방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기를,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맛있는 쌀국수 한 그릇을 드시며 아, 김 사무장 말 듣길 잘했다 하고 웃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트남 여행의 꽃, 길 건너기, 오토바이 부대 피하는 법과 배탈 안 나고 현지 음식 즐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종 모양까지 해주시면 제 잔소리가 배달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언젠가 떠날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모두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여행은 이미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심여행 가이드 김 사무장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필승 승무원 인사.